안녕하세요. 저는 스프링의원의 영상의학과 김진호. 스프링의원의 심장내과 의사 이승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대사증후군을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사증후군이 심장질환 발생 위험을 6배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대사증후군이 무엇인지 또 왜 또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장님께 좀 설명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이란 무엇인지. 네, 대사증후군은 한국말을 그대로 얘기하면 대사에 관련된 증후군, 다시 말하면 한 가지 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포함하면서 나타나는 병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대사증후군에는 그 엄격한 진단 기준은 사실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복부 비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0cm 이상의 배가 좀 나온 사람. 또 두 번째 나머지 기준들은 의학적 기준인데 고혈당, 고혈압, 사실은 당뇨나 혈압 환자도 포함되겠지만 조금 더 엄격하게 혈압이라고 진단에 들을진 않지만 130에 85의 높은 혈압, 당뇨는 아니지만 공복지당이 100 이상, 또 중성지방이라고 말하는 고지혈증 중에 하나인 것이 150 이상, 또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말하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얼정 부분이 높아지면 그 5가지 요인을 우리가 체크하게 되고 그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넘어가면 대사증후군이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제 보통은 얘기를 하는 건 상상을 하면은 그냥 40, 50대 사람인데 배가 나온 뚱뚱한 아저씨. 네. 그러면은 얼추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검진 내용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은 어렵지만 주변에서 흔히 운동 안 하고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어서 술, 담배 많이 하시는 분들의 체형을 보면 대사증후군이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심장질환하고 연관된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대사증후군의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 아까도 했지만은 고지혈증이라고 말하는 지방이 높은 거, 또 혈압과 당뇨가 있다는 거, 그리고 비만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게 다 심장 혈관에 대한 병의 위험도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특별하게 나온 게 아니고 동맥경화 질환의 위험도가 다 그거기 때문에 이런 병들은 하나만 단독으로 오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친구처럼 우르르 따라오는 병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하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요인이 아닌 복합적인 모두 다 혈관 질환의 악화 요인이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은 다시 말하면 심혈관 질환의 아주 높은 위험도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근데 저희가 아까 배 나온 그 뚱뚱한 50대 아저씨라고 상상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배가 나오는 거 따로, 혈압 높은 거 따로가 아니라 그런 과정들이 모두 그 병을 만들었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배가 나온 걸 줄여줘야 되고, 네. 혈압이 높은 걸 낮춰줘야 되고, 당을 낮춰주는 거고, 또 음식 조절을 해서 고지혈증이나 중성지방이나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높여주는 거라, 사실은 저희가 모두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식사 조절을 하고 적정한 운동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치료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대사증후군의 진단에서 말했지만 그러면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라고 말하는 병은 별개냐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다 그 요인에 들어가는 거라서 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철저히 약을 먹어서 조절을 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낮춰주고 그게 치료와 예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방치된 상태로 오래되면은 네.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저희가 제일 응급실에서 연락을 받고 오는 병들이 보통 심근경색 환자거든요. 예. 갑자기 증상이 생겨서 오거든요. 그럼 다 얘기를 해보면 증상은 평소에 건강하고 문제는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아팠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병은 우리가 동맥경화 질환이 오래되면서 그게 터져서 혈관이 막히는 게 주로 기전인데 여러 가지 질환들이 대사증후군 같은 증상이 없는 병들이 쌓였다가 그날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를 왜 어떻게 걱정했냐면 그것들이 높아도 증상이 없거든요. 그 증상이 없다는 게 더 제일 무서운 요인 같아요. 증상이 없으니까 내가 불편하지 않으니 비정상이어도 조절할 생각을 못하고, 다만 언제 그 대사증후군이냐라고 말을 하냐면 큰 심근경색을 앓거나 협심증을 앓고서 얘기를 해보니 원인은 대사증후군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니까 우리가 대사증후군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는 증상이 없는 병인데 큰 병을 만든다. 그제서야 진단되니까 우리가 증상이 있기 전에 꼭 치료를 하고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께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그 위험성과 또 이런저런 관리에 대해서도 예방법에 대해서도 일단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